오늘은 23회 법규 문제 중에 요 문제 3번 23년도 문제 중에 문제 3번에 그 출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요 국가시험에서 좀 가끔씩 출제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채점평 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 낭비가 많아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러한 출제 오류는 반드시 채점평 등이 공개되고 여러분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뢰가 가는 국가시험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제 사견이지만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보면 문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평가사 B에게 지금 B에 대한 얘기니까 3월 정지 처분. 근데 7월 10일 날 결정해서 통보했는데 3월 정지 처분은 이제 8월 1일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위 징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7월 14일 날 본안 소송인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집행유예를 신청했을 때 질문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은 이제 요건을 써주는 것이고, 집행정지 요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본안에서 요 두 번째 질문, 본안에서 요 취소송에서 비의 청구가 기각됐을 때, 즉 영업정지 3월 처분이 적법해서 기각됐다, 그 기각이 확정됐다, 그러면 3월 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징계 효력, 3월 정지 처분이라는 징계 효력은 3월 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제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문상으로. 항상 쟁점은 지문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부 강사분들의 예시답안을 보면 가정적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가정적 판단. 그래서 여기 3월 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는데, 정지 결정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정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본안 판결 선고가 지금 기각 판결이 선고가 됐다면 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동시에 3월 정지 처분은 부활한다. 요 내용, 즉 집행정지 결정의 장래효와 그 다음에 실효, 그 다음에 징계처분의 부활, 이제 요것이 출제 의도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을 잠깐 보시면, 두 번째 질문, 청구 기각과 징계 효력, 이렇게 타이틀을 달 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만약에 강사분들이 달아놓은 2번처럼 출제 의도였다면, 2번처럼 출제 의도였다면, 좀 이따 보겠지만 변호사 시험, 2, 3년도 변호사 시험처럼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 그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표현, 지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출제 오류로, 만약에 이게 출제 의도였다면 출제 오류로 파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2번 쟁점으로 단정한 강사분들이 이사반에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출제 의도가 2번이 아니었는데 1번 그 의도로 쓴 사람을 가점을 주게 되면, 아니면 점수를 그 부분한테 많이 주게 되면 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번의 문헌만으로 본안에서 비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3월 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요것만 쓰면 되는 건데, 2번의 판례들, 집행정지 효력 기간 관련해서 판례는 결정 시점부터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그래서 주문에서 본안 판결 선고시다 이러면 선고시까지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주문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본안 판결이 선고되고 14일이 지나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두 번째 요 판례죠.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와야 돼요. 본안에서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해서 이제 기각이 확정된 거죠. 적법 기각이 확정됐다. 그럼 효과가 뭐냐? 10월 1일 날 확정됐다.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동시에 정지 처분이 부활해서 정지 3월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정지3월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이제 정지3월 처분에 대한 판례는 아니지만 이런 취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쟁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문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변호사 시험은 정확한 지문이 나왔어요. 한번 보면 그래서 23년도 변호사 시험 이제 문제 2번의 질문 2인데, 이를 보면 갑이 이제 정지 1월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은 정지 1월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해서 수서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의 1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처분에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1월 15일 날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 그 효력 기간은 선고시다 라는 지문이 여기 명확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써주는 게 포인트죠. 이후 22년 해가 넘어가서 1월 18일 날 승소 판결이 선고됐죠. 지금은 얘는 이제 승소 판결이 선고된 거예요. 그래서 승소 판결이 선고돼서 선고되면 이제 진 사람이 피고니까, 피고가 A시장이 항소 2심에 항소했으나 추가로 집행 정지된 바는 없다. 그래서 이 선고 시에 이 집행정지 결정은 실효되고, 그래서 요 정지 1월이 정지되고 있다가 요 22년 1월 18일 날 집행정지 결정은 실효되고, 그 다음에 이 정지 1월 처분은 부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년 2월 24일 현재 기준 소송이 계속 중이다. 갑은 취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 판례 요 사안의 쟁점은 이제 취소송을 계속할 때 정지 1월에 기간이 경과했느냐, 정지 1월에 정지를 부활했는데 정지 1월에 기간이 경과했느냐와 관련해서 경과했으면 이제 가중처분 규정이 있거든요.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소액이 있느냐. 핵심 쟁점은 이제 요 정지 1월 처분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했느냐. 그게 이제 로마자 2번이고, 그와 관련돼서 부활했을 때 정지 1월 기간이 이제 도과하면 세 번째 취소송에 이제 협의 소액이 있느냐. 그래서 가중적 처분을 받을 위험이 시행규칙 기준에 있었을 때 이제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사안에서는 이 사안의 쟁점도 중요하지만 요 표현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표현이 나와 있어야 출제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간평시험, 변호사시험 다 포함해서 모든 국가고시에서는 채점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간 낭비, 수험생들 간의 시간 낭비, 강사들 간에 서로 다투고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이 강사한테 들었는데 이게 맞느니, 저 강사한테 들었는데 저게 맞느니,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야 국가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알 권리와 관련해서 채점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간평의 경우에도 19년도까지는 채점평이 나왔고, 예를 들면 이 19년도 채점평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채점평이라,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 채점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문제 1번은 이제 공시지가가 있었는데, 예컨대 갑의 토지에 대해서 평당 2천이었는데 A가 이 시청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30일이 경과한 다음에 A가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사안이에요. 감액 경정. 예컨대 1,500 이렇게 감액 경정. 그럼 이제 소송의 대상이 뭐, 소송은 적법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대상이 무엇인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음 1은 정정이 이제 감액 경정인데 공시지가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특히 이제 감액 경정의 경우에 대상 적격을 묻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원처분과 정정처분 중
경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정정 제도가 있으니까 소외 대상으로 처분성 인정되는 공시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금전 부과와 관련해서 증액경정, 감액경정의 경우에 흡수설, 역흡설, 뭐 병전설 등이 있단 말이에요. 판례는 이제 감액경정의 경우에 역흡설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쟁점임에도 상당수의 답안이 공시가 처분의 일반. 그래서 이 처분성이 있느냐, 개별 공시가가 법 행행사 그것만 썼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구나, 이 쟁점을 몰랐구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시험의 권위,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항상 누구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가 났으면 그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채점평이라는 걸 통해서 수험장들이 약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내가 이 시험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붙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제도나 이런 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시정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잡혀 있어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사견은 반드시 채점평, 모든 시험에서 채점평이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금 더 나아간다면 오류가 있었으면 이걸 국가에서 이제 시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뭐 피해 배상 이런 것도 좀 가능하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힘든 것 같고, 1번 채점평까지는 꼭 우리가 청원을 해서 달성을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